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21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215일차고요. 오늘 의식지도 해설 호킨스 박사님 책이죠. 124페이지. 밑에 단락에 보면 문게요. 어떤 사람이 의식지도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인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대부분의 영적 구도자는 절망에서 기쁨 혹은 심지어 황홀경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단계를 통과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는 긴 기간이 있고 자신이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도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절망에서 기쁨까지 황홀경까지 기쁨이 540인데 황홀경은 600대가 넘잖아요. 60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계를 통과를 해야지 다시 기억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는 기간도 있고 우리도 하다 보면 스님이 그러셨어요. 석탄을 파는 거나 같다. 석탄을 파고 있다 보면 계속 석탄만 보이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 석탄을 처음에 시커멓게 했는데 이제 점점 파다 보면 내가 계속 앞에 석탄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계속 앞에는 뭐예요? 석탄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된 줄 알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문제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는 기간도 있고 자신이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간 사이사이에 침체와 좌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침체되거나 좌절되거나 아니면 자기 비난, 아우 내가 이거밖에 못하고 있나라는 자기 비난, 심지어 희망 없음처럼 보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과정 안에서 이 기간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좌절, 침체, 자기 비난 이런 거는 있지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정 안에서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인내와 공헌은 인내, 공헌은 당신이 끝까지 헤쳐나가게 해줍니다. 끝까지 헤쳐나가도록 인내와 공헌은 끝까지 헤쳐나가게 해준다. 그래서 만약 진정한 스승이나 헌신적인 그룹을, 그렇죠. 진정한 스승이나 헌신적인 그룹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헌신적인 그룹, 헌신적인 그룹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진다. 엄청난 좋은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게 더 쉬워지는지. 그러니까 쉽게 뭐가 가는 것보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 있다가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123페이지에 보면 높은 에너지의 끌개 패턴과 정렬하여 당신의 의식을 진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만난 분도 계속 사이비 아닌가요? 사이비 같다 하면서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 그래서 제가 사이비가 뭐예요? 그랬어요. 사이비가 뭐죠? 그래서 사이비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질까 봐 놀라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그렇잖아요. 사이비에 빠져서 어떻게 내가 잘못될까 봐. 근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신 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듣고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진짜 진정한 스승, 그렇죠? 진정한 스승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에너지로 하는 분인지를 알게 되고 헌신적인 그룹.
그치. 어쨌든 속 안에서는 찌지고 뽑고 뭐 저항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어쨌든 헌신적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 헌신적인 그룹과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룹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인연이 돼야지 만나지는 거지, 인연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지 않잖아요. 구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복이죠. 그 길은 더 쉬워진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이 에너지, 그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는데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전혀 선생님은 가정을 파괴하고 와라라고도 안 하시고 돈을 많이 들고 와서 전 재산 다 팔아서 일로 와라도 전혀 안 하시고 전혀 사이비에 대한 기준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혀 이 쉬워지는 그 길을 가는데 더 쉬워지는 그런 분을 그런 이 그룹을 만났다라는 거는 나중에 또 알게 되죠. 당신은 또한 당신은 또한 사랑은 사랑의 반대되는 것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은 사랑의 반대되는 것을 불러일으키는데 어,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는 바로 그 의도가 초월되어야 할 장애물, 초월되어야 할 장애물이 있대요. 무조건적인 사랑하려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고 540이잖아. 의식이 높아진 상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질투, 분개, 성급함 등을 내려놓습니다. 질투, 분개, 성급함, 조급함. 보통 보면 조급함도 되게 많아요. 잘못될까 봐 조급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 화가 또 나고 그다음에 질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장애물이에요. 이게 장애물을 내려놓는 거.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근본적으로 그 저항, 분개하는 게 있죠. 엄마에 대한 분개, 내가 잘 안 될까 봐 성급하고 조급함, 그다음에 질투, 형제들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평화는 500에서 600대예요. 의식 수준이. 사랑과 평화는 에고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사랑과 평화는 높은 상태라서 500에서 600이잖아요. 평화가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한테는 위협적이다. 그래서 의식 수준 200 이하는 완전 에고 감정으로 있고, 그래서 200에서 500대까지는 에고는 있지만 참나가 뒤에 있는 거죠. 맨 밑에는 참나는 없고 에고만 있는 거예요. 200 이하는 부정적인 거는. 그래서 200에서 500까지는 에고가 있고 그 뒤에 참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참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500에서 600까지는 참나 플러스 뒤에 에고. 참나가 먼저 나온다. 그리고 뒤에 에고는 그냥 이제 쓸 때 적당히 아무 때나 내가 그냥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게 아니라 에고인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조절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600대가 넘었을 때는 그냥 참나 에고가 사라진 참나 그냥 그 자체로 이제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에고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랑과 평화다. 무의식 속에 숨어 단단히 자리 잡은 위치성들에 의지하여 에고는 스스로를 방어한다. 무의식에 어릴 때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무의식 속에 숨어서 단단히 자리 잡은 위치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게 되니까 에고는 스스로 자꾸 방어를 하게 된다.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랑하지 않는 태도들은 생존을 지향하는 생물학적 동물 뇌로부터,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의 뇌로부터 어린 시절 발생했고, 어린 시절에 벌써 무의식에 벌써 숨어서 단단히 위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심리학적 메커니즘, 잘 알려져 있는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억압. 억압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억제하거나 반동을 형성하거나 투사, 내 마음에 있는 걸 세상에 보면서 투사를 하거나 합리화를 통한 부모와 사회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숨겨집니다. 압력에 의해서 강제로 숨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무의식 안에 저항하는 그 메커니즘이 아주 그냥 몸 안에 배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카를 구스타뉴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인격의 거부된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 그림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그것들은 심리학적 발달 과정 속에서 인정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디요? 심리학적인 발달 과정에서 연구되어야 될 것이 그림자다. 그림자, 나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그건 연구되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은 한꺼번에 이거를 그림자가 어떤 것이고 내 안에 무의식 안에 있는 이제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당신이 더 사랑하게 되기를 열망하는데 내가 당신이 더 사랑하기를 열망하나요? 근데 에고는 사랑과 평화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사랑과 평화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에고다. 그래서 에고는 사랑하기를 원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사랑하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 이러한 부정성들이 무의식에서 분출되면 무의식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억압하고 부인하고 억제시키고 반동 형성, 투사, 합리화를 하는 거 자꾸 끊임없이 나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과 혼선이 있으면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진화하는데 헌신적 기결로 이러한 부정성들을 마주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주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열망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열망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뭐요? 과거의 카르마, 과거에 어제 내가 했었던 거, 전에 5년 전에 했었던 거, 10년 전에 했었던 거, 100년 전에 했었던 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카르마 또한 영향력 있는 요소입니다. 그 과거의 카르마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느낌도 상관이 없는데 느낌이 안 좋은, 나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딱 보면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느낌이 또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느낌이 안 좋은 것도 뭔가 전에 인연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 것도 인연이 있고 좋은 것도 뭔가 있는데 그게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느낌이 안 좋았던 것들을 그냥 느끼는 거고 전에 했었던 그 에너지 기전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전에 내가 했던 그 에너지 좋은 것도 싫어했던 것도 내 안에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요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 하나가 정말 이 전등이 있잖아요. 좀 환해지지 않았어요? 저 바깥에도 전등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저걸 싹 다 고쳐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제는 또 제 방에 있는 것까지 전등이 저는 쿠팡에서 아무거나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밝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여기 싹 다 바꾸고 조명하고 이거를 갖다 다 바꿔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였잖아요. 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게 느낌이 뭐지 했더니 그 느낌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빠 친정 친정 아버지가 아빠 이거 뭐 안 돼, 뭐 이거 안 돼 그랬을 때 얼렁얼렁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뭐 고치는 거 뭔가 아 아빠한테 받았던 그 느낌. 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아빠가 아빠 전기 뭐 하면 막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한번 이사를 해야 아빠의 잔해가 사라지는데 아빠의 잔해가 한번 이사를 해야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나하나 막 그냥 전기 꽂아가지고 불편할까 봐 다 뭘 꼬부라뜨려가지고 뭘 편안하게 해주고 막 이러신 그런 자네들이 남아있어요. 그 보니까, 야, 아빠한테 아빠가 해주셨던 그 느낌들 있잖아요. 내가 손을 댈 수 없는데 그걸 막 해주시는 그 느낌이 완전히, 완전히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구나. 이제 그 아침에 또,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느낌. 그쵸? 예, 그 느낌을 똑같이 갖는 분. 근데 좋은 느낌도 있고, 그런 분은 또 막 좋잖아요. 근데 또 너무 또 이제 막 너무 좋아도 또 나중에 또 저항을 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환해지니까 그냥, 야, 이게 내가 마음이 그렇게 우중충하고 막 칙칙했었는데, 이제 밝아질 때가 됐는지 환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느낌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느낌이 안 좋은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느낌이 안 좋은 게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에서 해결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저항하는, 싫어하는,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싫어했었던 그 느낌도 남아있고. 그래서 동생이 나타났을 때 엄마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었던 그 느낌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안 좋은 느낌들이 막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아직 명상할 때 명상보다는 느끼는 시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더라고요. 찰나의 이제 명상도 하지만 또 자꾸 이제 잡아서 느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그런 느꼈던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나쁜 느낌도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안에서 내가 안 좋은 느낌은 쟤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내가 썼던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썼던 그 느낌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게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카르마 또한 영향력 있는 열망자에게는 영향력 있는 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은 경험하는 시기와 세부 사항에 관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의식 지도에서 상승하고 의식 지도에서 상승시키는 거. 내가 200 이하에 있던 거 200 이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의식 지도에서 상승하고 더 큰 에너지에 접근하게 되면서 더 큰 에너지에 접근하면서 당신은 부정적인 카르마를 불러와 처리할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부정적인 카르마를 불러와서 처리할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병, 재정적인 어려움도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것을 지금 그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나의 느낌인 거예요. 나의 느낌으로 계속 이제 그런 느낌을 꼭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병, 아팠을 때의 그 느낌도 다른 예견할 수 없는 도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견할 수 없는 것도 무의식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느꼈던 것을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역행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진화할 기회입니다.
여기 다 그렇게 여기 얘기 써놓으셨죠? 역행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진화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 가면서 있잖아요. 아픈 것도 다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프면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제도 그러셨어요. 아픈 것이 기회다. 내가 해결할 것을 해결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게 쌓여 있어서 전에, 과거의 카르마까지, 카르마 전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쌓여서 또 해결할 게 또 나오죠.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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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해결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프신 게 몸에 드러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전에, 과거의 카르마 해결하지 않았던 게 같이 갖고 온 거라서 얼마나 좋아. 해결할 수 있는 신호가 왔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역행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진화할 기회이다. 기회입니다. 어제도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막 그러는 내가 찌질한 것 같다.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찌질한 것 같아서 너무 싫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에 탁 났으면 우리는 뭐 벌써 이미 선생님이 되어 있겠죠. 이미 탁 났으면. 근데 자꾸 탁 놓는 연습을 하고 놓는 연습을 하고 탁 놓는 것 같이 탁 했는데도 또 들러붙어 있어. 탁 놓는다고 했는데 들러붙어 있어.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진화할 기회가 있다. 지금 안 좋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내려놓을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계속 내려놓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혜진 님도 놓아버린 방에도 많이 쓰고 그중에 또 막 발표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는 또 공부하시고 뭔가 또 막 뭐 올리는 것 같던데, 그쵸? 놓아버림, 놓아버림을 지금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은 초보 사장님들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아직은 투사하는 거라는 이런 기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괜히 그 선생님이 빠져나가 있는 놓아버린 방은 기존에 있던 분들은 괜찮은데,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들어와서. 기존 있는 분들만. 그 기존 있는 분들만 잘 일단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 기회가 있다. 역행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진화할 기회입니다. 역행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도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것도 진화할 기회이고 내가 병이 들었어. 진화할 기회이고 다른 예견할 수 없는 도전들이 있어요. 그것도 도전을 겪을 수도 있는 것도 진화할 기회이다. 내가 바뀔 수 있는 기회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생님은 느끼기를 하고 놓아버려라. 느끼게 하고 놓아버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계속 반복해서 부정적인 카르마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려고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사람의 의식 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앞전에 거는 결론이 어떤 사람이 의식지도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느끼는 것은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진화할 기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의식 상승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 상승하고 싶은 거잖아요. 고통스러워. 저 인간을 쳐다보면 막 확 짜증이 나. 답답해. 남편을 보면 막 확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막 여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쵸?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애들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를 보고 믿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가의 때는 행복했다가 점점 보면 막 화가 나고 불안하고 저게 또 저래가지고 사고 치면 어떡할까 하고 막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있구나 믿는 마음 남편도 그냥 있구나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내가
고통에서 편안함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답,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래, 일관성. 열의로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보다는,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효과적인 영적 노력입니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거. 어제도 얘기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알아들었을 때, 에이씨, 하고 안 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갔는데, 씨, 안 해. 그럼 아예 안 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또 얘기하고, 그래도 또 얘기해야 되는 일관적인 모습들. 그게 의식을 상승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영적 진화의 각 상태는 영적으로 진화하는 각 상태는 자기 보상적이고 만족을 주며 자체로 완전합니다. 영적인 진화되는 각각의 의식 상태가 있어요. 거기 의식 상태에서는 자기 보상이 있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면 자체로 완전하다. 이전에 괴로웠던 순간이 노력할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지금 괴로워, 힘들어. 그렇잖아요. 지금 괴로우면 의식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들어오셨어요. 그죠? 어제 만났는데 우리 처음 만났는데 이정은님 들어오셨어요. 6시에 일어나신다더니 탁 들어오신 거예요. 답답한 게 있으시대요. 답답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또 가서 만나서 요번 또 화요일 날은 오신대요. 사무실에. 직장 다니시는데 이제 그날 휴무를 좀 빼서 오실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누구를 통해서 답답함을 느껴지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답답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아직 이런 원리까지는 내 속 안에 있었던 답답함이 저 대상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다면 아마 저 대상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저 대상으로 인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저 대상이 없었다면 갖고 계속 있었겠죠.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거니까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또 올라옴으로 해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의식이 상승될 수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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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던 순간이 노력할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노력할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일관성,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의식 상승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공부를 해도 일관적으로 그냥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의식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 수업을 듣는 것조차도. 한번 들었다 말았다가 아니라 어제 만난 분들 제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질 거라고. 그래서 공부 들으면 하고 싶어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의식 상승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1월 20, 21일 깨달음 시크릿 또 있습니다. 미국에 세도나 가는 것도 있고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많이들 자기 개발하는데 돈을 쓰셔야 되고요. 나는 돈이 없어. 아유, 돈 다 쓰더라고요. 커피 사 마시고, 뭐 하고,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실실 빠져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허욱하고 나 돈 없어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각성해서 보면은 쓰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6시에 또 만나 뵙고요.